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2020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또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2020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정부 정책, 설춘환 교수의 재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런 어떤 미사오구 별로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깔끔하고 간결한 그런 간단한 동영상 강의를 마련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 대한민국에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전무하다. 이유는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을 맞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아서 맞았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은 제 주위에 전부 다 운이 되게 좋았던 타이밍, 시기를 잘 맞췄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부동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과거에 언론 또는 신문사에서 많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잘 못 맞췄던 그런 기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6개월, 앞으로의 1년을 떠나서 앞으로 한 달 후, 앞으로 2달 후의 가격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뭐냐? 부동산 가격은 오직 신만 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맞출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부동산은 여러분 심리입니다. 심리.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심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령 한 10억짜리가 11억, 12억, 13억, 14억, 15억까지 가는데 탄탄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10억에서 11억, 12억, 13억, 14억, 15억이 갔다면 이 가격 무시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일부 거품이 있다. 중요한 것은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가는데 거래는 두세 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격은 한 5억을 뛰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런 것들은 떨어질 때, 즉 하락할 때 오히려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전제를 한번 깔고 갑니다.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은 사실 폭등도 좋지 않고요. 폭락도 좋지 않다. 너무나 급등락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 영상을 한번 간단히 촬영하는 거라고 하는 점을 사전에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자, 2020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냐면 실물 경기입니다. 실물 경기. 그러나 2020년도 대한민국의 실물 경기는 좋지 않단다. 좋지 않단다. 사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공신력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누가 얘기하냐? 자, 한국은행이 얘기합니다. 각 경제연구소가 얘기합니다. 삼성, 현대, LG, 그 다음에 언론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언론은 100% 신뢰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보다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한국은행, 연구소, 언론 등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맞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은 2% 이하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대한민국 또는 글로벌 경제가 썩 유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또는 중국도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은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한다면 2020년도 대한민국의 실물 경기의 전망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에요. 좋아. 실물 경기 좋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거냐. 사실 뭐 부동산이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도 안 좋고, 실물 경기 좋으면 부동산도 좋고, 이런 또 개념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변수 또는 어떤 변곡점 이런 것들은 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020년도 투자처는 이제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 주위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역시도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주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주식을 중3 때부터 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게 또 주식 투자다. 주식은 또 사실 여러분 고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소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어떻게 고르냐?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 부채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회사, 유보율은 점점 증가하는 회사,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국민연금이나 이를테면 운용사의 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대주주의 지분이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저 나름의 어떤 그러한 요건이 있는 거죠. 반면에 부동산은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은 너무 상당히 변동성에 대한 위험 상당히 있다. 또 대주주가 분식회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어때요, 여러분? 예, 부동산은 그런 리스크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불패. 그리고 뭐 주식은 요즘에 이제 바이오주가 추락을 떠나서 폭락, 한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역시도 주식을 살 때도 상당히 집요하게 삽니다. 부동산도 집요하게 사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유동자금이 갈 때가 오직 부동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시장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후에 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뭘 하나 좀 봐주면 좋겠느냐, 그냥 저만의 어떤 약간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김대중 정부 어때요? IMF 때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끝내 상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다음 정권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 언제 떨어지냐?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집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여러분.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을 띄우려고 했는데 떠요, 안 떠요, 여러분? 안 뜨죠. 그런데 그 다음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가격이 또다시 폭등합니다. 자, 아쉽지만 박근혜 정부가 너무 짧게 끝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한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러한 경험이 꼭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좋은 건데, 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떴다? 문재인 정부 때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안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 정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다음 정부의 부동산 가격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은 저나 여러분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요즘에 20대, 30대, 40대, 또 많게는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을 한 5년에서부터 6년 전부터 입문한 사람들의 착각이 있다. 그게 뭐냐?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시장은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시장은 업다운을 반복한다. 가격 변수가 다양해요. 그죠?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첫 번째 키워드에 뭐가 있냐?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있어요. 야,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격은 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격에 대한 변수는 정말 다양합니다. 금리, 실물 경기 등 너무너무 다양하죠. 자,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실물 경기가 문제가 된다. 뭐 IMF나 뭐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이 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럼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운될 수 있는 거죠.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지금 딱 그런 시점 아닙니까? 가격에 대한 피로감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 주위에서 강남의 아파트 사야 되느냐 이를테면 팔아야 되느냐 홀딩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3, 4년 전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토막 났다. 10분의 1토막. 계속해서 갖고 있어도 될까에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팔아야 되느냐도 어찌 보면 한 3, 4년 전보다는 조금 더 증가했다.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될지 답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부동산 가격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또 언젠가는 오르고 이런 것들이 업다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유망 지역 많이 가보고 나는 강남이 좋다 여전히 그럼 강남 가보는 거죠. 나는 강북이 좋다. 아니다. 나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좋다. 나는 일산이 좋아. 나는 김포가 좋아. 나는 하남이 좋아. 뭐 청라가 좋아. 그죠? 뭐 남양주가 좋아. 구리가 좋아. 용인이 좋아. 수원이 좋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을 많이 가보자. 그리고 호재가 있는 지역을 가급적이면 선매수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실패하지 않는 지역, 실패하지 않는 지역과 실패하지 않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속상하지 않을 그런 가격, 앞으로도 기분이 좋을 그런 지역과 가격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여러분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품과 투기를 조심해야 된다. 오늘자 매경에 봤더니 울산, 군산 가격이 또 올해 전반기보다 한 4, 5천만 원 떴다. 외부인들이 와서 또 투기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거제, 군산, 울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좀 우울하다. 물론 회복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 실물 경기도 어렵다. 그러나 누가 들어왔다?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대감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 조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식을 사나 부동산을 사나 가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 사서 가격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가격이 뜬다고 하니까 나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부안해동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그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투자하기보다는 그럴 바엔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고 조금 지켜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2020년도 저의 재언입니다. 설춘안의 재언.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가격 너무 좀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파트를 100채, 200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의 생각이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주택보유 상한제를 한번 해보자. 주택보유 상한제. 그래서 1인당 뭐 이를테면 한 3채까지만 한번 사보는 걸로 하자. 더 사고 싶으면 결혼해서 와이프 3채, 그래서 6채 살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여러분 1인당 3채
배우자랑 토탈해서 6채.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더 이상 집에 대한 욕심은 버리자. 나머지는 많이 사라. 상가 많이 사고, 토지 많이 사고, 오피스텔 많이 사고, 그죠? 이런 것들은 동의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 주택은 차라리 주택보유 상한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제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막 비토해요. 그죠? 예. 사실 정부도 많은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토한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모든 규제를 완화해보자. 모든 규제를 다 풀어보자. 예. 그냥 대출 100%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또 세금도 그냥 팔면 뭐 양도세나 이런 것들도 그냥 적절하게 다 규제를 풀어보자. 분양가 뭐 상한제 굳이 뭐하러 합니까? 다 풀어보자. 그리고 2, 3년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정말 전 국민의 그런 부분도 한번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풀어. 네. 그래서 폭등하기도 하고 또 폭락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2, 3년 또 국민들이 원하니까 다 한번 풀어줬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정부가 한번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는 정부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임대사업자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많이 갖고 있으면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적절한 이득이 났다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하나도 없는 분들한테도 어떤 다른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자,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좀 선취해 해보는 것도 좋겠다. 대표적인 호재는 교통망이 새롭게 뚫리는 지역, 그죠? 예, 이를테면 이제 얼마 전에 뚫린 뭐 김포도시철도, 뭐 신안산선 뭐 등등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부 그리고 임장 투자. 공부하고 임장하고 투자하자. 단 일단 실패하지 않을 곳을 투자해야 된다. 실패하지 않을 곳, 실패하지 않는 가격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는 제가 사실은 1년에 한 60회 정도 임장을 갑니다, 여러분. 60회 정도.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는 뭐 저의 경매책, 뭐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뭐 부동산 상식, 지식인 많은 코너가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는 설춘한 교수의 추천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거니까 저만의 여길 가보니까 요런 지역은 좀 좋겠다. 요런 지역은 좀 약간 좀 피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하는 점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많이 가보지도 않고 온라인을 짜깁기 해서 발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건데 그래서 추천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추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이런 강의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Q&A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너무 구구절절히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의견들은 사실 뭐 저만의 어떤 그런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아로새기면서 저도 사실 뭐 이런 걸 또 하면서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조금 더 열심히 또 임장하고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